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병이 동반됐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치료받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정보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궁금하신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결국 저희를 찾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구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유빈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 당뇨병과 관련된 지원 혜택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쓸실정,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뇨병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 지원제도. 둘째, 장애인 복지정보. 세 번째, 경제적 지원제도입니다. 당뇨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도움이 된다 싶은 내용은 화면을 캡처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혈당을 체크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 사용하는 물품들을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혈당 측정 검사지, 체열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그리고 인슐린 펌프용 주사 바늘 등인데요. 1형 당뇨병이신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도 해당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물품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환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인슐린을 맞는 1형과 2형 당뇨병 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때 기준으로 기준 금액의 이내로 구입하면 구입액의 90%를 환급, 그리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정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이하분들은 구입 금액의 전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슐린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성 재료 이외에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도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구입할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 금액 이내로 구입할 때는 구입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이하분들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요청하면 등록 신청서를 발행해 주실 거예요. 이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고 결정되면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안내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혜택인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당뇨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병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충분한 치료를 한 이후에도 장애 상태가 남아있을 때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장애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발같이 절단을 했을 경우에는 지체 장애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뇌졸중이 생겼다고 할 때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뇌병변 장애, 그리고 지체 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어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언어 장애가 해당이 되고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각 장애에 등록이 됩니다. 지금 투석을 하고 있다거나 신장 이식을 할 경우에는 신장 장애에 해당되고 심장 기능이 매우 저하돼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는 심장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장애 등급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증 장애 그리고 경증 장애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 등록 절차를 알려드리면요. 우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병원에 방문해서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진료과의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장애 진단을 받고 싶으니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된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결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결정되면 복지카드를 받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혜택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지하철이나 기차,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 이용료에 대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핸드폰이나 유선 전화에 대한 감면도 가능합니다.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비용이나 전기 요금도 할인이 가능하고요. 일부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보행상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발급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록한 이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중증장애인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장애가 있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가 생겼을 때 필요한 휠체어나 다른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셨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요. 현재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6개월 이내에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상한액 범위에서 9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으로 요청하시면 상한액 범위에서 100%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휠체어 등이 필요하실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4개월까지 대여를 해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 또는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목욕이나 식사를 도와주는 신체활동 지원, 청소나 세탁 등의 가사활동 지원, 이동보조 및 외출 동행 등의 사회활동 지원, 방문간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이후 활동 지원 등급이 판정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환자분들과 상담을 할 때 주로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 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내가 부담한 치료비의 급여 부분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넘었을 경우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진료비의 상한액을 둔다는 것입니다. 부담해야 할 급여 부분이 상한액이 넘었을 경우 더 이상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혹시 상한액을 넘어 부담했다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오니 그때 신청하시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병이 동반됐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의 평가를 통해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하시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는 조금 안타깝게 지원이 안 됐다라고 하시지만 별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의료비 경감이나 일자리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 보장제도도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형 기총보장제도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원 혜택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모든 질환의 입원 환자 또는 본인 부담 산정 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 난치질환, 암, 뇌혈관, 심장,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 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또 지원 금액도 달라지니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보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치료받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